자, 화면이 지금 여기까지 완성되셨죠? 자, 근데 이 안에 쓰이는 이 데이터 말이에요. 자, 이걸 제가 만들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쓸 때는 이렇게 쓰지 않을 거다 그랬죠. 얘는 화면을 그리기 위해서, 특히 바인딩이는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이 안에 사이즈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용 데이터,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지금 화면이 다 그려졌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렇다면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겠죠. 그죠? 자, 가짜 데이터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질 때, 테스트용 데이터 더 필요 없어질 때 우리는 얘를 그냥 놔두지 않고 지웁니다. 자, 지워버리세요. 데이터 셋을 지우지는 마시고요. 레이아웃도 손대지 마시고 데이터만 지우세요. 네, 다 지워보세요. 자, 그리고 다 지워지셨으면 실행해보세요. 자, 실행되는 모양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데이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드에 내용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자, 근데 나머지 컴포넌트 어떻게 돼요? 디세이블드 상태로 빠집니다. 예, 레코드가 하나도 없을 때, 자, 요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조회 버튼 코딩 하려고요. 자, 조회 딱 누르면 서버에서 데이터 꺼내다가 이 안에다가 아까 들어있는 것처럼 런타임 데이터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자, 조회 버튼, 자, 찾아서 코딩 들어갈게요. 자, 조회 버튼에 이벤트 골라야 되겠죠? 뭐 할 때? 더블 클릭, 아니, 그냥 클릭할 때. 자, 클릭할 때 고릅니다. 자, 여기다가 함수 이름 쓰시고 엔터 치셔도 되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기본 함수로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코딩을 적으려고요. 자, 뭘 적냐면, 자, 해당하는 기능 데이터셋 안으로 데이터를 집어넣어 줄 거죠? 자, 이 기능을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데이터셋 이름이 뭐였더라? 예, 잊어버리신 적 있죠? 자, 이럴 때 컨트롤 스페이스바. 자, 기능을 이용하시면, 자, 컨트롤 스페이스바입니다. 자, 컨트롤 스페이스바 기능을 이용하시면 해당하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오브젝트가 보여요. 자, 찾으셨죠? 이제 금방 이름. 자, DS41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엔터. 자, 그럼 기본 코딩 들어갑니다. 그죠? 자, 이 데이터셋 안에 데이터를 채우는 기능 스스로 갖고 있어요. 이 안에 들었어요. 자, 속성 불러내실 때 점 찍으세요. 점. 자, 점 찍으면 파란색 기능하고 빨간색 속성 다 보입니다. 자, 이 안에서 찾으세요. 자, 제가 찾고자 하는 기능은 이겁니다. LOAD. 알파벳으로 L5 정도 치시면 벌써 근접 위치까지 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역시 엔터. 자, 해당하는 거 마이 플랫폼의 자바스크립트는 특이하게 대소문자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자, 게다가 이렇게 자동 코딩 기능이 곳곳에 박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알파벳 틀리기도 어려운데 꼭 틀려가지고 오류 만드시더라고요. 자, 그거는 뭐 여러분의 능력이고, 자, 일단은 코딩은 요렇게들 많이 하십니다. 자, 해당하는 로드 안에, 자, 이제 내용을 넣으려고 했더니 얘가 도움말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로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용법을 보여줍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가운데 보니까 인자가 하나 있는 것 같네요. 예, 인자가 여러 개가 되면 컴마가 나왔을 텐데 안 보이는 걸로 봐서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 하나뿐인 인자가 꺽쇠로 싸져 있네요. 자, 이 경우 옵셔널 표시입니다. 생략 가능 표시. 생략해도 돼요. 문법상 오류는 아닙니다. 자, 어딘가 다른데 적어놓는 군데가 있겠죠. 자, 하지만 오늘은 여기다 쓰려고요. 자, 그럴 때는 앞에 있는 문자로 미루어 봐서 타입을 잘 맞춰야 됩니다. 타입. 자, str 뭘 의미하는 타입일까요? 문자 열을 얘기하겠죠? 왜 이렇게 조용들 하세요? 대화하면서 대화형 교육 모르세요? 자, 문자열로 자,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문자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관계없습니다. 짝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제 뒤에 있는 단어로 의미를 살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문자열로 뭘 적어라? URL을 적어라. URL이 뭐예요? 웹 로케이션 정보죠? 즉 웹 주소를 적어라. 어딘가서 어딘가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그 주소를 나한테 알려달라. 자, 웹 경로를 적어라 이거네요. 자, 여러분들에게 웹 경로는 이렇게 노출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어딘가요? 요걸로. 제가 여러분의 서버는 아니고요. 마이 플랫폼 서버 위치에다 톰캣을 깔았어요. 네, 여러분이 제우스죠? 웹로직인가요? 아니, 오라클 그거. 오라클 웹서버 쓰실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면도질 아닌가요, 걔가? 서버는 저거 인터스테이트. 네. 자, 어쨌거나 여러분의 와스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인터스테이지. 예, 인터스테이지. 예. 자, 사용하실 거고, 그 위에 여러분은 JSP나 자바 서블릿 등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를 올리실 거예요. 자, 이제 저는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용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서버팀이 만들어 놓은 서비스를 여러분은 주소를 알아내야 돼요. 걔를 불러낼 수 있는 웹 경로 주소. 자, 그리고 그 주소에 변수가 필요하면 변수까지. 자, 그래서 풀 주소를 알아냅니다. 자, 근데 타이핑은 하지 마세요. 좀 기다려보세요. 자, 얘를 원하는 거예요. 자, 마이 플랫폼은 데이터로 XML 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XML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 JSP에서는요, 제가 DB를 연결해서 쿼리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XML로 바꿔 보내주는 JSP를 짜는 거예요. 그 결과물을 나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 양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코딩에서 적어줘라 했던 웹 경로가 바로 얘네요. 자, 이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물론 맨 끝에 세미콜론 기호가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적어서 자, 내용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자, 코딩은 아직 안 하셔도 돼요. 해당하는 거 조회 버튼 누르면 서버로부터 데이터 잘 가져다가. 자, 사실 마이 플랫폼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똑같은 놈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똑같을 거예요. 여기 들어있는 이러한 텍스트형 데이터를, XML 데이터를 가져다가 분석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분석할 줄 모르니까 그냥 텍스트로 풀었지만 마이 플랫폼은 분석해서 어디다 담아요? 데이터 셋에게만 담아주는 거예요. 데이터 셋에게. 자, 나머지는 코딩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바인딩 관계로 엮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내내 그 작업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디스플레이, 연동, 이렇게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코딩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왜? 이렇게 적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들도 웹코딩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해당하는 웹코딩 이렇게 긴 주소 쓰지 않습니다. 네, 왜? 이 중에 뭐 하나라도 바뀌면 잘 고쳐줘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적겠어요? 자, 보통 상대 경로 많이 쓰십니다. 그죠? 얘가 지금 서버에 올라갔다 가정하고 이 정도 뚝 잘라서 상대 경로 쓸 수 있겠죠. 하지만 마이 플랫폼에서는 별 효과가 없어요. 왜냐? 처음 소스 만들면 어디 저장돼요? 로컬에 저장되기 때문에 나하고 서버가 위치가 다르고 IP가 다르면 상대 경로 못 쓰죠. 자, 그래서 안 돼요. 이 로컬에 있다면 상관없어요. 서버로 올라갔을 때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좀 애매할 때는 보통 웹에서도 이런 방법 많이 쓰시더라고요. 자, 변수를 하나 잡아가지고 여기다 공통 문자를 미리 저장해 놓는 거죠. 그죠? 자, 여기다가 저장을 해 놓고는 실제 사용할 때는 상대 경로 대신에 이 변수 문자를 이용해서, 어차피 문자 10 만들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해서 주소들을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그죠? 물론 얘도 정상 동작 합니다. 자, 게다가 얘네들은 사실 화면에만 들어있는 특이한 정보일까요? 이 화면에는 A, 저 화면은 B 다 틀릴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죠? 보통 공통화시켜서 전역 공통 변수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 화면은 각자 화면마다 변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이 플랫폼에도 보시면요, 공통이라는 위치가 있어요. 글로벌 이러는데요. 글로벌에 보면 공통 변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 변수를 이렇게 저장해서 만들어서 여기다 플러스 기호 누른 거예요. 자,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고 사용을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자, 다 보여드렸죠? 자, 거기서 하나만 더. 자, 보통 웹에서 쓰는 방법이 여기까지. 공통 변수 쓰는 거. 자, 근데 마이 플랫폼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쓰는 이 공통 변수, 얘가 자, 다른 것들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지 않은 거예요. 자, 왜냐? 다른 공통 변수들은 사실 공통이라는 말은 붙이지만 사용자 개인의 정보예요. 그죠? 내 부서, 내 회사, A하고 B하고 정보가 틀려요. 그러니까 보관할 가치가 있는데 이건 사실 이 시스템에 붙는 모든 유저가 다 똑같잖아요. 이러면 얘는 사실 변수 아니죠. 이거는 환경인 거죠, 환경.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다 두지 않고 환경이면 요로 한 칸 옮겨서 여기다가 그 변수를 잡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잡혀 있어요. 자, 이제 확인하세요. 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위치에 가시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서비스 JSP라는 이름으로. 자, 위치 더블 클릭하시면 진짜 주소가 여기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 어느 절에? 여러분들 직접 세팅 안 했는데 들어왔죠? 언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드렸죠? 프로젝트 파일. 그죠? 프로젝트 파일 안에 뭐가 들었다 그랬어요? 환경의 정보. 자, 그 안에 세팅해서 넘어간 거죠. 여러분이 같은 프로젝트를 하시고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로 다른 DB를 쓰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죠? 다 로컬 호스트거나 개발 머신이거나 운영 머신이죠. 자, 개별적으로 바꾸실 때는 요 위치를 바꾸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변수는 미리 설정이 돼 있던 거고, 자, 변수 내용에 보니까요, 얘하고 이름은 똑같은데 위치가 달라졌죠. 그죠? 여기에서 이쪽으로 지금 이사를 왔죠. 자, 그래서 사용법이 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변수들은 여기다 쓰죠. 자, 근데 아까 그 변수는 데이터 그룹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여기다 말고 요 문자열 안쪽에 뒀습니다. 그리고 얘는 일반 문자가 아니라 변수 문자다 라는 뜻으로 콜론을 2개 붙여줍니다. 자, 여러분이 코딩하셔야 되는 내용이 이거예요. 자, 요렇게 내용 구별해서 써주시면 얘가 마치 서버에서 진짜 주소 가져오는 거랑 똑같이 데이터를 조회해 줍니다. 사실 이 기능은 뭐죠? 제가 내용을 일부 공간에다 감춰놨을 뿐이지 사실은 여기에 보이는 요만큼이 요 내용을 감추고 있는 거죠. 어디에? 데이터 그룹 속에다가. 자, 그리고 저희가 코딩을 요렇게 맞춰주면 얘는 요 내용을 요거랑 맞바꾸기를 해서 사실은 진짜 주소 이만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조회해서 XML을 받아다가 데이터셋에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일단 여러분 변수처럼 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바꾸면 되죠. 그죠? 서버가 머신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해당하는 거 IP가 달라지겠죠? 화면마다 일일이 고쳐요? 안 그러죠? 변수 내용 한 번만 바꾸죠? 얘 여기 가서 그룹에 있는 내용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실제 DB의 위치나 WAS의 위치가 바뀌더라도 여러분들 화면마다의 변화는 없어도 됩니다. 자, 두 번째 효과는 마이 플랫폼 스타일의 이런 콜론 URL을 쓰시면 캐싱을 해요. 보관을 합니다. 자, 사실 제가 앞서서 캐싱 기능 알려드릴 때 화면은 보관해도 데이터는 보관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셋 따로 분리해서 조회 버튼 누를 때마다 가지고 옵니다. 했지만 시스템을 만드시다 보면요, 분명히 보관해도 좋을 만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시스템 만들어서 이 시스템 안 쓸 때까지 계속 가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죠? 우편번호 같은 거 그렇잖아요. 그죠? 우편번호 국가에서 체계 바꾸기 전까지는 계속 갑니다. 지역 코드 번호. 그죠? 이런 것도 여러분의 회계 코드 번호, 부서 코드도 처음에 바꿀지도 몰라서 테이블로 만들지만 사실 안 바꾸고 쓰는 날은 훨씬 더 많죠. 자, 이런 것들은 마이 플랫폼 URL을 쓰시면 캐싱 기능 이용해서 사용자가 접속할 때 한 번 로컬에 보관해요.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굳이 DB 안 괴롭혀도 되는 거죠. 자, 이런 좋은 기능 활용도 가능합니다. 물론 보관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 개발자의 선택이에요. 무조건 보관하지도 않고 무조건 버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옵션에 맞춰서 저희가 내용들을 보관했다가 버렸다가 할 거예요. 자, 요런 기능 쓰는 거죠. 자, 콜론 2개 나오는 게 마이 플랫폼 스타일. 콜론 2개 나오면 앞에 있는 문자는 그냥 문자열이 아니라 뭐예요? 데이터 그룹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 그룹 안에 가면 진짜 주소가 감춰져 있어요. 얘랑 나머지랑 붙이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웹 경로를 얻을 수 있고요. 이 경로에 가서 데이터를 조회해보면 이런 내용의 XML들을 받게 됩니다. 자, 이 XML 받아다가 엔진에서 자동 분석해요. 자동 분석해서 여러분의 데이터셋까지 담아줍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자동 연동이죠. 자, 나머지는 해당하는 위치에서 자동으로 연동돼서 이렇게 내용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할게요. 여기다가 이제 추가 버튼 코딩 하려고요. 자, 추가는 DB로의 추가는 아닙니다. 지금 데이터를 꺼내서 데이터셋이라는 버퍼에 담았죠? 자, 여기다가 추가하려고요. 한 건씩 DB로 밀어넣어도 됩니다만 그러다 보니 느리죠. 그죠? DB까지 왔다 갔다 하기 느리니까 한꺼번에 있는 대로 모아서 하려고요. 이 미니스터 분들이 주문을 내잖아요. 주문 한 건 한 건 DB를 집어넣으면 얼마나 트랜잭션이 많겠어요. 자, 그렇지 않고 100건, 20건 한꺼번에 모았다가 한 방에 들고 와서 저장. 자, 이렇게 하려고요. 자, 그래서 저 추가는 DB로의 추가가 아니라
데이터셋으로의 추가. 일단 모읍니다. 수정은 굳이 여기서 수정 버튼 안 만들었어요. 선택하고 수정하면 바로 수정이죠. 자, 그걸로 대신할게요. 자, 삭제 버튼도 코딩하겠습니다. 자, 삭제는 눌러서 로직을 넣으면 데이터는 이제 더 이상 안 보여요. 싹 사라집니다. 딜리트 한다 그러는데 얘는 근데 완전히 지운 건 아니에요. 데이터셋 내에서 딜리트 마크가 붙습니다. 넌 삭제된 놈 딱 붙어서 살짝 숨을 거예요. 자, 그랬다가 나중에 제가 저장이라는 버튼을 코딩하면 이때 다 날리려고요. 입력, 수정, 삭제 내용을 다 모아서 서버로 다 한꺼번에 저장하려고 합니다. 자, 코딩 내용 그 정도 아시고요. 자, 이제 코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거 수정부 저기 추가 버튼 어디 있어요? 자, 추가 버튼에다가 자, 이벤트 코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눌렀을 때 뭐 하고 싶어요? 자, 데이터셋을 찾아서 add row 하시면 돼요. 레코드를 추가. 빈 레코드 추가요. 맨 끝으로. 자, 그러면 널이 하나 생기고요. 나머지 입력은 컨트롤들이 바인딩 돼 있으니까 거기서 다 입력하세요. 자, 이름 같은 거 자,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삭제 버튼 가볼까요? 삭제 버튼. 자, 여기서 삭제. 자, 삭제 버튼. 자, 더블 클릭. 자, 삭제 버튼 보시니까 자, 누굴 지워요? 자, 서버 안 지워요. 데이터셋에서 딜리트 로우 하려고. 딜리트 레코드를 지우려고. 자, 얘는 인자가 있어서 좀 써줘야 되겠네요. 자, 인자가 하나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자, 컴마가 안 나오니까. 자, 근데 이 하나뿐인 인자가 앞에 n자 붙었네요. n이 무슨 뜻이에요? 넘버 타입을 의미하는 거예요. 숫자로 적어라. 아까는 str, 문자로 적어라 그랬죠? 이번엔 넘버 타입, 숫자로 적어라. 뭘 적어라? 레코드 위치 값을 적어라. 레코드 위치니까 보통 정수로 떨어지겠죠. 자, 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우고 싶은 레코드 넘버를 적어라. 그죠? 자, 모든 마이 플랫폼의 인덱스는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데이터셋 뿐만 아니라 모든 거 다. 자, 그러면 0, 1, 2, 3, 4 중에 하나 적으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해당하는 거 0 적으면 첫 번째 레코드가 날아가겠죠. 자,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건 요놈 지우고 싶어요. 요놈 뭐죠? 선택한 레코드를 지우고 싶어요. 자, 그럼 거꾸로 우리가 선택한 게 몇 번째인지를 알고 있어야 지울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따로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내용이 담겨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데이터셋 안에 보시면 row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얘가 항시 그 번호를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몇 번째 선택했는지. 자, 그래서 그 번호를 활용해서 선택한 번호의 레코드를 지워라. 자, 이렇게 내용 코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은 이번엔 데이터셋 기능을 안 쓰고요.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려고 합니다. 트랜잭션. 저장하지 못한다면 화면 만든 보람이 없어요. 네, 그죠? 오늘 이 함수가 최고로 중요합니다. 트랜잭션. 자, 데이터를 주고받는 단위로 트랜잭션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오라클이죠. 그죠? 자, 오라클에서도 트랜잭션 얘기를 해요. 한 트랜잭션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의 단위죠? 한꺼번에 커밋, 한꺼번에 롤백 하는 단위가 트랜잭션이에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예. 한 트랜잭션 안에서 호출하는 게 한꺼번에 저장되고 예, 문제가 생기면 그 단위가 그대로 다 롤백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작업 단위를 트랜잭션 부릅니다. 자, 트랜잭션 인자가 너무 많아서 자, 인자를 제가 헬프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색인해서 제가 트랜잭션 한번 찾아보죠. 트랜잭션. 자, 트랜잭션. 자, 여기 보니까 자, 얘는 이런 내용을 하고 있네요. 데이터셋의 값을 갱신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호출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의 작업의 결과를 서버로 전송해서 저장하거나 거꾸로 서버에서 원하는 내용을 끄집어 올 수도 있어요. 얘는 좀 전에 저희가 조회할 때 뭘 썼죠? 데이터셋.load 썼죠. 로드. 그죠? 로드를 트랜잭션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로드는 트랜잭션의 작은 형태예요. 자, 해당하는 트랜잭션은 값을 갱신, 나한테 갱신할 수도 있고 서버한테 갱신할 수도 있어요.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사실 최저 단위는 레코드겠지만 레코드 일일이 풀어서 보내지 않아요. 데이터셋을 통째로 다 보내버립니다. 이거 다 가져가서 네가 다 저장해라. 여기 있는 거 다 입력, 수정, 삭제 골라서 저장해. 자, 이렇게 통째로 보내려고요.
자, 근데 이걸 누구한테 보내요? 여러분 서버 머신한테 그냥 보내요. 자, 그럴 순 없겠죠? 여러분 서버에 존재하는 서비스 모듈. 서비스 모듈 뭐예요? JSP, 자바 서블릿, ASP, ASP.NET 등등의 뭔가 처리 모듈에게 얘를 실어 보내는 거예요. 자, 근데 두 개는 서로 지금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죠. 요청하는 나는 이 자리에 있어요. 내가 저장해야 될 공간은 멀리 떨어져 있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죠. 걔를 서버라고 부르죠. 자, 떨어져 있는 두 기계가 뭔가 주고받는다. 자, 이것을 호출, 통신이라고 얘기하죠. 자, 통신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싱크 호출, 자, 동기화 호출하고요. 어싱크 호출, 비동기화 호출. 자, 쉬운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싱크, 동기화 호출. 자, 동기, 시점을 맞춘다라는 뜻이 있어요. 시점을 맞춘다. 마치 한 기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자, 분명히 서버는 저쪽에, 내 PC는 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로직이 한 기계에서 도는 것처럼 돌아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코딩하신 대다수는 그렇게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코딩은 이렇게 하시겠죠? 트랜잭션, 서버로 데이터 전송하고 바로 밑에 줄에서 에러 코드 체크해서, 그죠? 리턴 값 받아서 에러 코드 체크해서 로직을 쭉 훑어내려가셨죠? 자, 이렇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대로 줄줄줄 적었는데 정상으로 동작했어요, 여태까지. 자, 그럼 여러분들은 싱크법을 쓰신 겁니다. 동기호출법. 자, 얘는 기계가 떨어져 있는데도 서로 기다리면서 시점을 맞춘 거야. 내가 너한테 자료를 줄게. 너는 작업해. 그동안 난 기다렸다가 너 작업 끝나면 받아서 다음 줄, 다음 줄, 다음 줄. 그죠? 자, 개발하시는 분들은요, 마치 한 PC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생각하고 코딩하면 되기 때문에 코딩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로직 구성이 쉬워지고요. 따라서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대신 반대로 속도가 죽겠죠. 왜? 기다렸잖아요. 그죠? 시점 맞춘다는 명부 아래 기다렸잖아요. 그죠? 요꼬라지 못 보는 게 마이 플랫폼입니다. 그죠? 해당하는 거 놀고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 클라이언트든 서버든 개발자든 다 바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데이터 보내고 그 짬을 이용해서 조금 쉬겠다는데 그거 못 버티고 안 돼. 너는 네 할 일이라도 해. 자, 어싱크로 가는 겁니다. 동기 안 맞춰요. 더 이상 시점 안 맞추고 해당하는 거 각자 역할로 갑니다. 마이 플랫폼에서의 호출은요, 거의 다 어싱크예요. 비동기로 가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데이터를 서버로 요청해요. 서버가 작업이 들어갔죠? 클라이언트 기다리지 않습니다. 바로 밑에 줄 수행이에요. 밑에 줄, 밑에 줄. 얘 할 수 있는 거 다 해놔. 서버는 서버대로 돌아요. 자, 그러면 나중에 도대체 그럼 에러 코드 어디 처리하느냐? 아까 제가 싱크법에서는요, 바로 밑에서 호출을 오류 코드로 처리했죠. 근데 어싱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오류가 돌아오기도 전에 다음 문장 실행돼 버려요. 자, 그래서 에러 코드는 맨날 노립니다. 자, 그러면 안 될 거고요. 해당하는 거 함수를 따로 빼려고요. 호출을 보낼 때부터 내가 너무 바빠, 너 못 기다릴 것 같아, 나 딴 일 하고 있을게, 끝나면 네가 알아서 에러 처리해. 자, 로직은 여기 들었어. 자, 함수 이름 알려주고 자기는 떠나버립니다. 자, 서버가 작업을 끝내고 클라이언트로 돌아오면 자기가 불러야 될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함수 부르면 이 함수 안에서 에러 코드 처리가 들어있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인자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해당하는 인자 첫 번째 서비스 아이디가 있습니다. 자, 서비스 아이디. 왠지 아이디 나오니까 JSP 적어주고 싶죠? 자, 근데 JSP명, 자바 서블릿명 여기 안 들어갑니다. 자, 바로 밑에 들어가요. URL에. 자, 그럼 위에 있는 건 뭐냐? 위에 있는 건요, 구별자로 씁니다. 자, 왜냐? 어싱크로 간다 그랬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트랜잭션이 두 줄 적혀 있을 때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자, 한 줄이면 다 똑같아요. 자, 두 줄 나왔어요. 싱크로 가면 어떻게 되죠? 하나 갔다 와야 두 번째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DB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어요. 버튼 한번 눌러서 오라클하고 DB2하고 같이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럼 종류가 다르니까 트랜잭션 두 번. 그런데 싱크로 가면 오라클 저장하고 돌아와서 DB2 저장하러 가겠죠. 자, 근데 어싱크로 가면 어차피 안 맞춰요. 한꺼번에 만들어서 한꺼번에 쏴버립니다. 자, 그래서 오라클도 하고 저기 DB2도 하고 같이 가서 저장해버려요. 리턴 값 그만큼 빨리 오겠죠. 자, 근데 이때 문제입니다. 예, 리턴 값 두 개, 요청 두 개 했는데 하나 왔어요. 이게 누구 거냐 말이죠. 자, 이런 거 구별할 때 구별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청할 때 등번호를 다는 겁니다. 너 1번 선수, 너 2번 선수, 출발. 돌아왔어? 너 몇 번이요? 1번? 아, 그럼 너 오라클 처리한 거구나. 자, 그리고 나머지 로직 태워주고. 또 2번 도착하면 너 이제 DB2 처리한 거구나. 나머지 로직 처리해주고. 자, 이럴 때 쓸 거예요.
자, 따라서 성능하고 관계없습니다. 예,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누구한테만 필요해요? 로직 처리하는 여러분한테만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필요 없다면 그냥 널 스트링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체크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체크하겠다면 폼에서 유일한 값으로 주셔야 돼요. 이 폼 내에서. 그래야 구별할 수 있겠죠? 자, 해당하는 값 숫자에도 관계없고 문자에도 관계없습니다. 적당한 값 주세요. 자, 여러분이 호출해야 되는 주소값, 자, 그토록 적어주고 싶어 하던 JSP 위치값 여기다 적으시는 거예요. 문자열로. 자, 문자열로 요렇게 적으란 얘기네요. 자, 근데 여기에 URL 나왔습니다. URL. 오늘 귀에 딱지박히게 들으실 거예요. 자, URL. 웹 경로 나오면 마이 플랫폼은 세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절대 경로, 상대 경로, 마이 플랫폼 스타일. 절대 경로, 상대 경로는 아실 테고요. 마이 플랫폼 스타일 뭐예요? 콜론 2개 들어있는 거. 그죠? 더블 콜론 들어있는 거. 이게 마이 플랫폼 스타일이에요. 자, 해당하는 거 URL 나오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얘 URL 나오니까 여기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이 플랫폼은 사실 이거 먼저 찾아요. 콜론 2개 있나 없나. 있으면 더 이상 분석 안 하고 요거는 데이터 그룹, 그리고 거기 가서 진짜 주소 찾아와요. 붙여요. 나머지랑 붙여서 서버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뒤에 확장자가 없는 예제가 나왔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갈 겁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JSP 붙이거나 자바 서블릿 붙이거나 안 해요. 필요하시면 여러분이 직접 적으세요. 없으면 없는 채로 가서 결정은 서버가 할 겁니다. 필터를 걸던 디폴트를 걸던 서버 문제고, 저희는 조합되는 문자로만 호출할 거예요. 그 내용 아시고요. 자, 해당하는 거 이 주소에 JSP 왜 불렀어요? 데이터셋 저장하려고 그랬죠? 자, 근데 이 트랜잭션은 양방향으로 오정합니다. 로드는 조회, 땡겨만 오지만 트랜잭션은 조회하고 저장도 할 수 있고요. 저장하고 조회도 할 수 있어요. 양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데이터셋 넣는 공간이 두 공간입니다. 자, 서버를 중심에다 세우세요. 자, 서버로 집어 넣어요. 인. 자, 그러면 저장입니다. 그죠? 자, 서버에서 하는 폼 꺼내요. 자, 그럼 아웃이죠. 자, 이럴 때는 조회입니다. 자, 해당하는 거 집어 넣을 때, 저장할 때, 조회할 때 조합을 적으세요. 자, 근데 얘네들을 하나만 집어 넣어요? 아니죠. S가 붙었죠. 자, 복수개로 넣어요. 네. 여러분 흔히 많이 만드시는 화면이 마스터 디테일 구조죠. 자, 마스터 디테일 따로따로 저장할까요? 그러다 디테일 저장하다 오류 나면, 마스터 저장하다 오류 나면 다 롤백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한꺼번에 저장하세요. 같이 가져가서 저장하고 문제 생기면 한꺼번에 롤백 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조회도 마찬가지죠. 조회도 보니까 지금 화면에 부서 코드, 지크 코드, 성별 코드 있잖아요. 이거 꼭 따로 가져와야 돼요? 아니죠. 한 번에 3개 다 가져와서 세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들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얘를 문자열로 적으라네요. 자, 그럼 이렇게 적으라는 얘기죠. 문자열로. 그죠? 데이터셋 이름을 적어라. 네. 여러 개 적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 개는 블랭크로 떼어가면서 적으시면 돼요. 자, 근데 데이터셋 이름 앞뒤로 뭐가 자꾸 붙었네요. 자, 데이터셋, 우리한테는 DS4원이 되겠죠. 자, 데이터셋 보낼 건데, 통째로 다? 아무 짓도 안 한 것까지? 그럴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옵션입니다. 데이터셋을 보내기는 하되, 통째로 다 보내지 말고, 뭐라 그래요? 수정된 것만. 네. 자, 수정이라고 하는 건 업데이트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입력, 수정, 삭제를 다 말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작업한 것만 뽑아서 네가 저장해라. 자, 반대의 경우 N이 있을 수 있고, A 모르겠다, 난 다 저장하겠다. A로 보내시면 all이에요. 있는 대로 다 가져갑니다. 구별은 서버에서 하겠죠. 자, 해당하는 데이터셋에서 입력, 수정, 삭제된 것만 골라서 요거는 리네임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 이름을 바꿔서 보냅니다. 왜냐? 보통 서버 개발자하고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개발 시점이 안 맞아요. 그죠? 서버 개발자 진도 막 뺄 수 있는데 클라이언트 이름 정하기를 기다릴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로직을 세워서 로직을 짭니다. 클라이언트 개발자는 자기 나름대로 또 화면을 개발해요. 자,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는 데이터셋을 클라이언트에서 DS4원으로 불렀는지 DS4원으로 불렀는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코딩이 들어갔죠. 자, 그래서 서로 이름을 코딩할 때 맞추지 않고 전달할 때 맞출 겁니다. 전달할 때 인터페이스명으로. 얘는 주고받는 이름일 뿐이지 얘하고는 아닙니다. 자, 공간으로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 데이터 꺼내서 이 이름으로 널 줄게.
그러면 너는 이 많은 자료 중에서 이 이름으로 딱 뽑으면 그게 나올 거야. 자, 서로 인터페이스만 맞추기로 합니다. 자, 얘는 리네임이에요. 여러분 보통 어사인 기호 그렇게 쓰시죠? 뒤에 있는 값을 앞에 있는 공간에 집어 넣는다. 서버에서는 이 공간에서 꺼내기만 하면 돼요. 일종의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인풋의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보낼 테니 네가 여기서 꺼내라. 근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그래서 블랭크로 띄고 연속 기술 계속 들어갑니다. 자, 서버에서 받을 때는 반대가 되겠네요. 서버에서 원래 무슨 이름으로 썼는지는 모르지만 나한테 요 이름으로 던져. 그러면 내가 이걸 DS 사원으로 받을게. 자, 요렇게 서로 인터페이스 명을 맞추기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걸 못 기다려요. 너무 바쁘죠, 클라이언트가. 자, 그래서 내가 너한테 지금 자료 저장을 요청하는데 나 못 기다려. 딴 거 막 하고 있을 테니까 오류는 네가 이걸 불러서 알아서 처리해. 네, 네가 불러. 그러면 내가 그 안에다 로직 써놓을 테니까 거기서 오류 처리하고 빠져. 자, 이렇게 내용들을 기술하게 됩니다. 자, 우리 거에도 맞춰서 코딩을 한번 해보죠. 자, 트랜잭션. 자, 첫 번째 인자는 서비스의 아이디. 오로지 개발자한테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를 적으세요. 적당히 구별하고 싶은 거. 자, 문자열로 주세요. 자, 두 번째, 부르고자 하는 주소를 문자열로 주세요. 자, 부르려는 주소 SVC, JSP, 데이터 그룹. 자, 이제 이거 어딘지 아시죠? 그죠? 자, 그룹 밑에 가면 베이스 사원 tr.jsp라는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얘를 부르면 저장이 돼요. 자, 얘한테다가 데이터셋을 줘야 되겠네요. 그죠? 자, 해당하는 데이터셋 문자열로 적으래요. 문자열로. 자, 문자열로 데이터셋 이름 뭐예요? 우리 거 ds 사원. 이거 통째로 다 보내요. 그럴 필요는 없겠죠. 자, 콜론 U 입력 수정 삭제된 것만 모아서 보낼 겁니다. 자, 근데 서버에서는 이런 이름 모르죠. 일부러 알려주기도 힘들고. 자,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 거야. 내가 인풋이라는 이름으로 담아 보낼게. 네가 이걸로 꺼내. 자, 이렇게 내용들을 맞춰주게 됩니다. 줄을 좀 맞춰보죠. 제가 이걸 줄을 이렇게 맞춰볼게요. 자, 이제 네 번째 인자를 씁니다. 아웃 데이터 세트인데요. 요거 그냥 보통 지금 저장하는 경우니까 특별히 조회하진 않습니다. 자, 필요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석으로 제가 처리를 해보면 역시 문자열로 줬고요. 자, 저희가 서버에서 보내주는 이름을 알아야 돼요. 개발자한테 물어봐서 뭘로 보낼래? 자, 인자명을 알아내서 이 이름으로 들어오는 이름 데이터를 나는 어디로 받아요? 내가 받고 싶은 데이터 셋을 매핑해주면 값이 들어오면 여기에 이렇게 꽂혀요. 여러분들 로드 하신 것처럼. 자, 역시 연속 기술 하실 때는 블랭크로 괜한 내용들을 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위치에는 인자가 들어갑니다. 자, 인자라고 하는 건 보통 이런 걸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JSP나 자바 서블릿 호출하실 때 인자는 요렇게 씁니다. 그죠? 물음표 붙이고 이름 이꼴 값. 더 있으면 n% 붙이고 이름 이꼴 값. 자, 이렇게 붙이죠. 자, 마이 플랫폼 주소 처음에는 어색해 보였지만 이젠 알았어요. 사실은 주소가 이렇게 완성될 거라는 사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주소줄 옆에 물음표 붙이고 변수 붙이는 거 이제 과히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도 n% 기호 다 먹고요. 여러분 이 주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따라서 저장할 때도 주소줄 옆에다가 유저 아이디 같은 거 보통 많이들 붙이시죠. 저장하는 유저 아이디 붙이는 거 허용합니다. 예. n% 기호 붙이고 더 기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넣으려니까 좀 찝찝한 거야. 왜냐? 주소잖아요. 이거 암호화 대상도 아니고 노출이 너무 심한 거죠. 유저 아이디 이게 누구한테 노출되면 좀 위험한 건데. 자, 그래서 얘를 주소줄 옆에다 주질 않고요. 여기다가 따로 주려고요. 요 공간에. 역할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해당하는 인자 값을 자, 여기다 주는 거랑 똑같은 목적으로 여기다 주려고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상을 암호화 모듈을 도입하시면 예, 얘네들은 요만큼은 암호화해서 보내요. 자, 그러다 보면 주소는 암호화 대상이 아니겠죠? 자, 그래도 자동 암호화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얘는요, 문법이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위에다 적으실 때는 연속 기술에 n%를 쓰셨죠? 밑에 있는 것들은 연속 기술에 모두 블랭크를 씁니다. 블랭크 쓰시고 또 하나의 변수가 있으면 계속 연속 기술. 자,
이렇게 내용들을 연결해 나가시면 돼요. 자, 마지막 인자값으로 콜백 함수를 역시 문자열로 적습니다. 자, 트랜잭션 요청하면서 에러 메시지, 에러 코드를 바로 밑에 체크 안 해요. 그죠? 너무 바빠. 자, 여기서 할게요. 자, 콜백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름은 자유롭게 디파인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적당한 이름으로 지정해 주시고, 내가 함수 이렇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끝나면 네가 여기 가서 에러 코드 처리해. 자, 이렇게 만들고 내용을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물론 내 끝에 세미콜론 필요하겠네요. 자, 이 문장을 제가 지금 만들어서 수행한다면 저장이 잘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서버에서 에러 코드, 에러 메시지 문제없이 받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마 로컬에 오면 오류 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끝나면 누굴 부르라고 했어요? 얘를 부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 함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오류가 나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자, 이 상태에서 데이터의 저장은 이미 일어난 겁니다. 이미. 콜백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 오류 났다고 해서 데이터가 다시 롤백 되진 않습니다. 모든 데이터의 저장은 이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서버에서 문제없이 서비스가 종료되면 끝나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롤백이 되는 거지, 콜백 함수는 그저 메시지 처리, 후속 처리, 자, 이것만 할 수 있는 거지 해당하는 데이터의 저장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자, 그거 꼭 아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도 오류 처리 나는 거, 자, 잘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적당한 이름으로 함수를 만들면 오류가 안 나겠죠. 자, 해당하는 함수 안에다가 뭘 적는다 그랬어요? 에러 함수 로직을 여기다 적으라 그랬죠. 에러 코드, 에러 메시지. 자, 그래서 해당하는 이 콜백은요, 이름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적으시지만 인자는 무조건 3개가 들어갈 겁니다. 자, 문자열 타입의 인자가 하나 있네요. 서비스 아이디. 자, 그 다음에 넘버 타입의 에러 코드. 자, 그 다음에 문자열 타입의 에러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에러 코드 가지고 체크해 볼게요. 그죠? 자, 에러 코드 저는 0보다 작으면 오류라고 했어요. 자, 0보다 작을 때는 알럿으로, 자, 문자열 메시지를 찍고 리턴해 버리려고. 그죠? 오류 났는데 뭐 계속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 메시지 처리하고요. 자, 아닌 경우에만, 0보다 작지 않은 경우에만, 자, 메시지를 알럿으로 찍으려고요. 완료라고? 무조건 알려요. 그건 아닐 것 같죠. 뭐 했느냐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겠죠. 자, 요게 이제 키가 될 겁니다. 서비스 아이디. 자, 얘를 이용해서 if문 처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얘가 누구냐? 아까 트랜지션 보낼 때 여기다가 구별자를 하나씩 박아 보냈죠. 얘가 요 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자, 따라서 콜백은 트랜지션 하나씩 다 만드시는 게 아니라 보통 공통으로 몰고 여기서 요 인자 값을 가지고 내용들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SV1이면 저장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저장 완료. 자, 이렇게 메시지를 끊고 내용들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코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게요. 자, 각자 이제, 자, 코딩 다 하시면 실행해보세요. 자, 실행하시고, 조회하시고요. 자, 데이터 보이시죠? 자, 여기다가 추가 버튼 누르세요. 자, 그럼 빈내 코드가 하나 생기죠? 자, 나머지 바인딩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연결하세요. 자,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쏙쏙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다 적당한 내용들을 넣으세요. 키는 없습니다. 난널도 없고요. 적당히 넣으세요. 자, 그리고 저장하세요. 자, 그러면 저장할 때 뭐 하죠? 저희가 트랜잭션 요청하고 결과가 올라오면 콜백에서 에러 코드 체크하고 메시지를 태웠죠. 자, 그래서 저장 완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해당하는 내용을 이용해서 조회, 추가, 삭제, 저장 해보세요. 자, 단지 다른 분들의 데이터도 섞여 있으니까 삭제는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도만 내용 부탁드릴게요. 자, 각자 화면들 보시면서 테스트 하시면 되겠습니다.